안녕하세요. 행복부동산 연구소 최수혜입니다. 아파트가 주도하던 주택시장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이 새로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잠시 후에 알아보고요. 답심리 뉴타운 4,000세대 수요를 확보할 수 있는 상가 매물, 그리고 경의 중앙선 개통 호재를 안고 있는 용산구 용문동의 다가구 주택 정보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행복부동산 연구소 지금부터 시작할게요.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7 열려 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궁금증 저희에게 연락해 주시면 상담 도와드릴게요. 자, 오늘의 부동산 가이드톡은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 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요즘에 다가구와 다세대 주택이 상대적으로 저렴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파트 못지않은 편의시설을 갖추면서 실수요자들의 또 관심이 쏠리고 있다고요. 네, 제가 2016년도 1월 달 저번 달 이제 주택 거래 규모를 좀 조사해 보려고 자료를 조사를 해봤는데요. 아주 흥미로운 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소위 연립주택이라고 하던 아파트보다 주거 환경이 조금 떨어지는 그런 연립주택, 즉 다세대들이 요즘 거래가 많이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그런 신문 기사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규모로 거래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들을 접근하실 때 어떤 점을 유의하셔야 되는지, 그런 부분 신문 기사를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세대 주택 거래량 늘었다는 주제로 부동산 가이드톡 시작하겠습니다. 주택시장의 판도가 바뀌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량은 줄고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데, 전세난에 지친 주택 수요자들의 반란. 시장 보는 남자 박정훈이 전하는 부동산 뉴스, 지금 바로 확인하시죠. 네, 오늘 그 부동산 가이드톡 시간에는요, 헤럴드 경제의 신문 기사 내용인 그 올 상반기, 즉 올 1월 달 저번 달에 주택들의 거래 규모 내용에서 다세대라든지 다가구 단독주택들이 인기가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실렸는데요. 그 부분을 가지고 지금 이제 조금 인기가 많아지는 다세대 주택들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왜 이렇게 다세대들이 현재 인기가 많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볼 수 있는 시간 그렇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문 기사 내용을 좀 보시면은요, 헤럴드 경제에서 제목을요, 다세대 주택 거래량 늘었다 그래놓고 적은 대출로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타기에 부담이 없어서 인기가 있다, 이런 제목을 싣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은요, 처음에는 신혼부부들의 집 장만에 대한 인터뷰 기사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침 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지난해 12월 결혼한 회사원 최경민 씨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 있는 빌라를 신혼집으로 마련했다. 물론 이렇게 신혼주택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를 마련하고 싶은 그런 미련이 없었던 것들은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신혼주택으로 다세대 주택을 마련한 이유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면 적어도 3억 원 정도는 준비해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고, 우리가 요즘 많이 이슈로 듣고 있는 앞으로 전세 때문에, 전세가의 고공행진 때문에 그런 것들에 시달리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그런 기사, 그 인터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요, 국토부에서 저번 달이죠, 2016년 1월에 주택 거래량이 어떻게 변동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같이 싣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보시면은요, 2015년 1월에 비해서요, 2016년 1월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30.9%가
거래가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우리 시청자분들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대출 규제가 강화되고요. 그리고 높은 아파트 시세 때문에 접근이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공급량이 아파트 공급량들이 좀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주택의 마련에 있어서 아파트 쪽으로 주택 마련을 거금을 들여서 또는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하는 것들에 대한 위험성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자기가 가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주택을 구매하고자 하는 실수요적 움직임들이 조금은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요, 연립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요, 2015년 1월에 비해서요, 저번 달 같은 경우에 2.1%가 증가했고요. 단독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요, 무려 5.3%가 거래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거를 통계를 놓고 보면은요, 사실은 우리는 주택이라고 하면은요, 사실 아파트를 많이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주거 환경이 아파트보다는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조금은 아파트보다는 인기가 없었던 것들이 사실인데요. 지금 2016년도 주택 시장에서는요, 사실은 조금은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들이 줄어드는 이유가 아파트 가격들이 너무 상승을 했고요. 거기다가 지금 2월 달부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의 규제가 좀 강화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하게 빚을 내서 좋은 주거 환경을 가진 아파트로 접근하는 것들에 대한 좀 부담이 좀 생기시는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사 내용을 좀 더 보시면은요, 그 밑에 거래 풍년이었던 지난해와 비교해 아파트 매매 거래가 크게 줄어든 가운데 다세대 다가구는 오히려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파트 대신에 빌라로 생애 첫 집을 마련하는 이들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중심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되는데요. 사실 이런 소형 주택들 그리고 다세대 빌라들 같은 경우에는요, 2011년 정도부터 시작해서 작년까지요, 사실은 소형 주택 시장, 즉 수익형 부동산으로 접근되는 시장에서 조금 화랑을 타고 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요, 실거주 목적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형 주택들이 인기가 점점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내용에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되짚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 내용은 지금 그림을 좀 첨가했는데요.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둘러싸여 있는 안쪽으로 지금 단독주택들이라든지 또는 다세대 다가구가 지금 밀집되어 있는 사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요, 지난해부터 줄어드는 모양새라고 기사에 적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금방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해부터 대출 심사가 강화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가시화되고 있고요. 그리고 기준금리마저도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무리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무리한 그 주택 구입을 하게 되면 대출 이자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부담이 증가한다는 그런 분위기가 많이 퍼져 있다는 기사 내용을 쓰고 있습니다. 반면에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요인은 아파트 중심의 전세난에 따른 반사 이익으로 풀이된다. 이 부분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은 아파트 거래량이 사실은 조금 많이 줄어든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대출 규제 강화라든지 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금 규모에 비해서 많은 융자를 일으켜서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인식들이 이제는 조금씩 줄어들고요. 자기들이 가진 자금 여력에 따라서 그런 쪽에서 주택을 구매하는 그런 실수요자들 위주로의 주택 시장이 조금은 개편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고요. 거기다가 전세난이 앞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더 가중된다는 내용들이 많이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세난에 전세가 만기되고 나면은요, 계속 전세보증금을 올려줘야 될 수도 있다는 압박감들을 버릴 수가 없는데요. 그런 부분들에서 조금 해방되고자 하는 분들이
그냥 전세 보증금 정도가 되면은 주택의 상품을 조금 다양화시켜 가지고요. 주택 구매를 좀 소형으로 나서고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기사에 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 주택 정책과 관계자는요, 지난해 주택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을 감안해 볼 때 아파트 중심의 전세난이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매매가 늘어나는데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이렇게 인터뷰 기사에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전문가의 인터뷰도 실려 있는데요. 서울에서는 사실 빌라가 조금은 아파트보다는 조금 적은 규모의 자금으로서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2억 원 내외면은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아파트의 대체제로서 선택하는 수요가 앞으로 많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비중을 크게 가져가지 않고도 전세에서 매매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시장들이 열리고 있다는 내용의 인터뷰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가 기존에 우리 주택시장에서 보던 그런 트렌드와는 조금 달라지는 트렌드로 지금 주택시장이 옮겨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 기사 내용에서 결론을 좀 내보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주거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의 높은 매매, 전세가로 인해서 반사적으로 주택 상품의 선택이 좀 다양화되고 있고 자기의 자금 규모에 맞게 실속적인 주택 구매에 나서는 그런 수요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유는 요새 젊은 층 같은 경우에요. 소득은 늘지 않는 반면에 아파트의 매매가라든지 전세가는 워낙 비싼 탓에 아파트의 대체제, 그러니까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다른 상품의 내용으로서 다세대 주택이나 연립, 빌라 이런 쪽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시장이 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다세대나 또는 연립주택을 접근을 하실 때요, 몇 가지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요, 연립이나 다세대 시장 같은 경우에는 환가성이 조금 많이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앞으로도 조금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도심 쪽에 이런 다세대 빌라 시장을 접근하시는 것이 나중에 내가 조금 여유 자금이 돼서 아파트로 갈아타게 됐을 때요, 환가가 쉬워질 수 있는 그런 쪽을 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아무래도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요, 전문적인 건설 회사가 짓고 그리고 아파트에 입주하게 되면은 입주자 대표 회의라든지 또는 관리사무소에서요, 아파트가 지어지고 나서 부실 부분이, 공사의 부실이 나타나게 되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자를 보수해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주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다세대나 빌라 같은 경우에는요, 건설회사, 대규모 건설회사 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좀 입주하셔서 이 입주주택에 하자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부분을 어떻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지, 이 주체에 대해서요, 분양계약을 작성하실 때 좀 더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분양계약을 받으실 때 한 번 더 계약서에 꼼꼼히 명시하시고 확인하시는 부분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생각하셔야 될 게요, 아파트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건물은 시간이 지날수록 노후화됩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건축 연한이 30년인데요. 좀 새 아파트에서 시간이 간다고 치더라도 나중에 새 아파트, 즉 재건축의 호재를 볼 수 있고 그런 새 아파트가 다시 지어질 수 있다는 그런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이런 다세대나 연립 같은 경우에는요, 재건축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이 부분을 가져가신다는 거는요, 건물이 계속 노후화되기 때문에 시세 가치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신규 주택 위주로 해서요, 새 주택으로 가져가시게 되면은 아무래도 건물의 보수라든지 또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쉬워질 수 있고요. 그리고 매매가의 상승도 좀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네, 수요자들의 선택이 실리적인 쪽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수요자들이 원하는 걸 알면은 어떤 매물에 투자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세미나에서 관련 내용 들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주 제가 세미나 내용을 투자 심리로 바라본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요, 물질입니다. 그 자체로서는요, 어떤 시세 거래 가액이라든지 시세를 매길 수 없어요. 그런 그 시세를 매기는 것들은 사실 여러 가지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요, 인간이 거래 시세를 정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투자든 증권 투자든 어떤 투자에 있어서는요, 투자 심리에 대해서 먼저 좀 알고 계시면은 남들보다 투자 심리가 일찍 작용하게 되면은요, 좋은 물건을 잡으시고 하면 투자 수익을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지금 같이 사실은 부동산 시장이 조금은 혼란기일 때는요, 투자 심리를 조금은 좀 일찍 잘 읽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 시간에는요, 투자 심리를 읽어가는 방법들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세대 주택 거래량과 관련한 시장 변화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가이드 톡이었습니다. (5300)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무료 전화 1661-5300 문자 상담 샵 757 이용해서 부동산 매수, 매도, 또 투자 유망 지역 추천까지 저희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첫 번째 상담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